이번 시간에는 머테리얼 UI라는 일종의 머테리얼 디자인 패러다임을 잘 따르는 웹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꾸며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꾸미기 위한 도구인 이 CSS 문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머테리얼 UI라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CSS를 잘 모르더라도 빠르게 예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머테리얼 UI는 리액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예요.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부트스트랩 UI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트스트랩 UI도 정말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디자인 프레임워크죠. 하지만 이 리액트에 있어서만큼은 부트스트랩 웹 디자인 프레임워크보다 머테리얼 UI가 더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머테리얼 UI를 적용하게 되면은 CSS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웹 문서를 뒤져가면서 하나씩 갖다 붙이기만 해도 예쁘게 웹사이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전 시간에 이렇게 3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출력하도록 화면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디자인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웹 문서가 보기에 깔끔하지 않죠. 그래서 머테리얼 UI를 적용해서 보다 깔끔하게 웹 문서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테리얼 UI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서 이렇게 인스톨레이션, 즉 설치 링크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스톨레이션으로 가보시면 머테리얼 UI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최신 버전의 머테리얼 UI는 바로 npm install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앞에 add, 즉 골뱅이를 붙여서 머테리얼 UI를 다운받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이전 버전의 머테리얼 UI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신 버전의 머테리얼 UI는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머테리얼 UI를 설치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이러한 명령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우리의 리액트 앱 프로젝트의 경로에서 설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뉴 터미널을 입력해서 하나의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방금 보았던 명령어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npm install 골뱅이 넣어주시고 material UI core라고 입력해서 해당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터미널 창에서 리액트를 실행하고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요. 이렇게 기존의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실행 중이던 리액트는 그냥 꺼버려서 종료를 시켜줄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먼저 머테리얼 UI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테리얼 UI가 설치가 완료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리액트를 다시 실행시키는 거겠죠. 자, 이렇게 yarn start 명령을 이용해서 리액트 앱을 구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바로 소스 코드 또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커스터머 컴포넌트부터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웹사이트에 테이블 형태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프로파일과 인포로 나누어서 각각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러한 구성은 그냥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커스터머 안에서만 전부 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테이블 로우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임포트를 해줄 겁니다. 자, 머테리얼 UI 코어에서 테이블 로우를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테이블 로우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테이블에 들어가는 각 원소는 테이블 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로우와 테이블 셀을 임포트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의 행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즉 전체에 표가 있을 때 각 사용자가 한 줄 한 줄씩 출력이 되기 때문에 각 사용자를 한 행, 즉 한 줄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테이블 셀 원소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ID 값이 먼저 출력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해서 이제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그 고객의 이미지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alt 속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이라고 넣어줄게요. 이제 이걸 그대로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번에는 세 번째 셀의 값으로는
고객의 이름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고요. 이제 이어서 birthday 그리고 gender, 잡을 다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각각의 고객이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작업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테이블의 몸통 부분에서 각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출력하도록 처리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app.js로 이동하신 뒤에 이렇게 app.js에서 사용될 material UI 라이브러리까지 가져올게요. 먼저 테이블이 사용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테이블 헤드가 사용될 거고요. 테이블 바디 또한 사용될 거예요. 실제로 테이블 바디에 각각의 고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어서 테이블 로우 그리고 테이블 셀까지 이렇게 다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지금은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대로 모든 커스터머를 각각 이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도록 만들었죠. 즉 실제로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 사용자의 정보가 테이블에 한 행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한 줄씩 사용자의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테이블의 헤드 그리고 테이블의 속성을 이 app.js의 컴포넌트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저 테이블 태그로 감싸 주시고요. 이 테이블 태그 안에 고객 컴포넌트를 출력하는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실제로 사용자의 정보가 출력되는 부분은 테이블 바디로 담아 주셔야 돼요. 즉 테이블에 내용이 출력되는 부분은 이렇게 바디로 감싸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전체 화면에 꽉 차게 각 고객 정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테이블의 속성을 위쪽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따라서 속성 출력을 위해서 위쪽에 테이블 헤드 태그를 명시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의 열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각 속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번호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그리고 직업입니다. 이제 한번 다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테이블의 위쪽에 속성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위쪽에 속성이 성공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전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Material UI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Material UI에서 지원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이러한 컴포넌트를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디자인에 CSS를 적용해서 우리만의 스타일을 덧붙여 씌울 수 있는데요. CSS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with styles라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styles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해서 이제 가장 위쪽에 스타일 변수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너비가 100%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말진, 즉 여백을 이 3의 가중치만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 X 쪽으로 오토를 넣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바깥쪽에 해당하는 이 루트 같은 경우는 X축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80픽셀 이상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었을 때도 전체 1080픽셀만큼은 무조건 테이블의 크기가 자리 잡게 되어서 가로 스크롤 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의한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div 태그를 페이퍼 태그로 바꿔줄 건데요. 이를 위해서 위쪽에서 페이퍼 컴포넌트 또한 불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컴포넌트의 외부를 감싸기 위해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중 하나예요. 자, 이렇게 페이퍼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잘 넣어주셔서 페이퍼 태그로 감쌀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클래시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위에서 정의한 이 스타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페이퍼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으로 아까 전에 정의했던 이 루트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앱을 윗스타일스를 적용한 형태로 내보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리액트 앱이 새로 고침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가로 스크롤바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만의 디자인을 별도로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로 길이가 1080픽셀보다 작아질 때는 이 테이블의 크기는 항상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의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머테리얼 UI를 우리의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어서 우리만의 스타일을 직접 이 윗스타일을 이용해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 다룬 이 테이블 컴포넌트의 예제 같은 경우는 해당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 테이블을 이용한 다양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the Source를 눌러서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제를 확인하면서 이 예제를 이용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직접 꾸며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예제를 다수 참고해서 강의를 만든 거니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친 내용보다는 당연히 이 머테리얼 UI의 공식 레퍼런스를 더 우선적으로 참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 강의와 함께 이 머테리얼 UI의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까지 작업한 내용도 이제 깃을 이용해서 커밋 및 푸시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변경 내용을 전부 다 애드 해주시고요. 이제 커밋 메시지로는 apply material UI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이후에 커밋을 해주시고, 자, 이어서 푸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머테리얼 UI까지 적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깃 저장소를 새로 고침해보시면 성공적으로 머테리얼 UI가 적용된 부분까지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ode.js 익스프레스 서버를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서버가 포함되어 있는, 즉 실제로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등 서버의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웹 서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Node.js 익스프레스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